은하예요. 자, 첫 번째 은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은하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굉장히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천체 집단이에요. 우주에 분포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천체 집단. 자, 요걸 우리는 은하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이 은하 중에 이제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불러요. 자, 태양계가 속한 은하 이걸 얘기하는데, 자, 요 우리 은하의 위에서 본 모습. 자, 위에서 본 모습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막대 나선 은하. 이거는 자,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지구과학에서 이걸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자, 이건 무슨 모양이냐면 중심에서 막대 모양이 나오고, 자, 팔이 휘감긴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서 본 모습은 어떻게 나와있는지 봐봐. 자, 옆에서 본 모습. 가운데가 볼록한, 자, 원반형이라고 불러요. 원반형. 원반 모습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자, 얘네는, 자, 세 번째, 우리 은하의 지름은, 자, 얼마에 해당하냐면, 자, 30kps이라고 나와있죠. 약 30kpsec. 파섹이라는 건 배웠지? 자, 그런데 1파섹이 몇 광년에 해당한다 그랬죠? 1번, 1번. 3.26광년. 자, 그래서 광년으로 따지면 약 10만 광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빛이 출발해서 도달하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우리 은하 속에 포함된 별의 수. 자, 별의 수는 최소한 약 뭐라 그러냐면 약 2천억 개 이상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자, 태양에서는 수금지와 목토, 천, 해왕성까지 8개 행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2천억 개도 행성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2천억 개의 행성이 있으면 그 2천억 개 행성이 있는 2천억 개 별들 중에 행성이 있다면은 최소한 몇 쪽의 행성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 몇 쪽의 행성 중에 지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행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구에서 지금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하고 자, 그리고
자, 태양계 위치는 어디냐면 자, 태양계 위치는 자,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에 있어요. 자, 중심으로부터 자, 거기에서는 약 8.5kPa, 약 8.5kPa 이거를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 8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본 모습은 있지? 중심에서 이렇게 돼. 중심에서 막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대가 나온 다음에 이 막대에서 이렇게 팔이 휘감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팔이 이렇게 휘감겨 있고 요런 거를 우리는 막대 나선은하라고 불러. 윗모습이야. 근데 옆모습은 있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우리 은하를 자, 요 안에다 그릴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자, 이러한 원반 모형이거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우리 은하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면 자, 요 지름이 얼마에 해당하냐면 여기가 30kPa 우리가 광년으로 따져보자. 여기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LY. 근데 태양계가 여기 있어. 태양계. 태양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심에서 태양까지가 3만 광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점들이 있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요게 우리 은하인데 요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는 걸 헤일로라고 불러. 헤일로. 자, 헤일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가상적인 구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요 점 하나가 뭐냐면 구상성단이에요. 그 다음에 구상성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으로는 자 여기에도 구상성단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나선 팔 쪽에 있는 것이 상계성단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이 뭔지 또 배워야 돼요. 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선 우리 은하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은하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은하수. 자, 우리 하늘에 보면 은하수 볼 수 있잖아. 은하수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분포해 있는 걸 은하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 속에 별들의 무리예요. 별들. 자, 그랬을 때 이게 은하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자, 여기에 자, 우리 은하 요게 우리 태양이라 그랬잖아. 요게 그치? 태양계. 그러면 태양계에서 이쪽을 보는 거하고 별이 어느 쪽이 더 많니? 가운데 쪽. 예. 그래, 가운데 볼수록 더 많지. 이쪽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가 있냐면 궁수 별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은하수를 볼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궁수 자리 쪽이 중심 쪽이에요. 우리 은하 중심 쪽이다.
그래서 궁수자리 쪽을 보는 게 우리 은하 중심을 보는 쪽이야. 그러면 중심 쪽을 볼 때가 은하수 폭이 더 넓겠지. 그 폭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폭이에요. 요게 폭이야. 요게. 그치? 그러면은 궁수 쪽을 보는 계절이 언제냐면 여름철 은하수예요. 여름철 은하수는 폭이 넓고요. 더 밝게 보여요. 겨울철 은하수는 폭이 좁고 어둡게 보여요. 알겠니? 자, 그래. 이게 뭐냐면 중수 쪽을 보는 게 여름철 별자리 쪽을 보는 거예요. 여름철에 보는 별자리야. 중수 쪽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중심 쪽을 볼 때 폭이 더 넓고 여름철 은하수가 겨울철 은하수보다 폭이 더 밝고 더 많은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성단을 배워볼 거야. 성단. 자,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성단이냐면 자, 무수한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야. 자, 무수한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 성단에 첫 번째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구상성단은 자, 몇 개의 별들이 모여 있냐면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모여 있어요. 수만에서 자,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별. 자, 붉은색을 띠는 별은 늙은 별이에요. 나이가 많은 별. 그 다음에 저온의 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거기에 보면은 그림 나와 있죠.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서 마치 공 모양으로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거 모양은 안 써도 되겠다. 자, 이걸 구상성단이라 부르고 두 번째 산계성단이 있어요. 자, 이 산계성단은 별의 숫자가 좀 적어요. 수십에서 수만 개까지. 자,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산계성단. 그리고 얘는 푸른색 별이야. 그 다음에 젊은 별이에요. 그 다음에 고온의 별이야. 자, 이런 것들이 산계성단이야. 알겠죠? 이 두 개는 서로 비교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성운을 배울 거예요. 성운. 자, 성운이라고 하는 건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거거든. 자, 이 성운에는 자, 우주의 먼지라든지 가스, 티끌 등이 모여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것. 자, 이것을 성운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성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자, 반사성운이라는 게 있어. 반사성운.
자, 반사성운에는 거기에 자,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여 보이는 성운. 이것을 우리는 반사성운이라고 불러. 자, 거기에 보면은 메로페 성운이라고 나와 있죠. 자, 주변에 고온의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성운을 반사성운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발광성운이 있어요. 발광. 자, 또는 발광성운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방출성운이라고도 불러. 같은 말이야. 여기에서는 방출성운이라고 나와 있네. 자, 이 발광성운, 방출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에요. 자, 스스로 빛을 내. 자, 가열되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주변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까? 자, 주변 별에 의해서 가열되어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미성운, 오리온 대성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오리온 대성운이 나와 있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암흑성운이 있어요. 암흑성운은 기체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뒤에서 오는 별빛까지 차단을 해요. 그래서 어둡게 보여. 우리 먹구름 같은 거 있지? 그런 것처럼 구름이 시커멓게 보이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는 거거든. 여기에는 말머리 성운이 가장 대표적이야. 거기 말머리 성운 그림 봐봐. 거기 그림. 마치 그 끝에가 말머리 같죠? 그래서 이거를 말머리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은하고 성운까지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 한번 더 넘겨봐. 자, 우주의 팽창. 이거는 지구과학 원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히 배워. 근데 우주 팽창을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중학교 내용까지만 할 거야. 자, 우주의 팽창.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그런 거 배웠었지. 맨 처음에 우주론 배웠었죠. 자, 우주론에서 아인슈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르메트르. 자,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어? 우주는 고정돼 있다라고 했고, 르메트르는 우주는 아니야, 팽창하고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가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서 우주는 팽창해라고 하는 걸 알아냈거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팽창을 배우는 거야. 근데 팽창에도 두 가지를 배웠죠. 빅뱅설하고 빅뱅 이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두 가지 배웠었잖아. 이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 근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서는 우주 팽창만 배울 거야. 자, 첫 번째 외분화를 비교했더니, 자, 첫 번째 외분화가 뭐냐면, 자, 우리 은하 밖의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자, 외부 은하들의 이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허블이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자, 허블에 의해
최초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짝 1000억 개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 자, 약 1000억 개의 외부 은하가 존재를 해요. 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은하 하나에도 별이 2000억 개 이상이 있는데 그런 은하들이 1000억 개라 그러면은 그 은하 하나마다 또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겠지. 그러면 그 별마다 또 행성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겠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에는 지구에 사는 인간 말고도 다른 지적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구와 같은 이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이 우주에 아주 불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외부 은하는 우주 공간에 균등하게가 아니라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더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은하들이. 자, 이걸 외부 은하라는데 두 번째 우주의 팽창. 자, 우주의 팽창은 자, 무엇으로 알아내냐면 자, 우리 은하를 비롯한 외부 은하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 팽창 이거 그냥 바로 얘기할 거예요. 모든 은하 간의 거리는 대부분이 멀어지고 있어요. 자, 모든 은하 간의 거리가 대부분이 멀어져. 물론 특이한 은하들이 있어요. 우리 은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충돌 은하거든. 서로 가까워져서 충돌하는 은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멀어져. 그러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왜 멀어지고 있느냐?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멀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거 풍선을 조그맣게 불면은 여기에 점을 찍어봐. 이렇게 4개의 점을. 이거 풍선을 크게 불어봐. 그러면 점과 점 간의 간격이 다 멀어지죠. 그렇지? 4개의 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멀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팽창해야만 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우주의 팽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 우주의 중심 방향이다. 우리 은하가 우주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주의 중심은 없어. 그런데 우주의 끝이 있어요. 자, 나중에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학을 선택하면은 지학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우주의 중심은 절대 없어. 그리고 우주의 끝은 근데 존재. 자, 요게 바로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자, 팽창하는 우주는 있지. 우주는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감소한다. 낮아진다. 우리 이게 빅뱅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아니라 그랬지. 거꾸로 돌리면 어때? 한 점이 되겠죠. 그래, 그 한 점에서는 온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 빅뱅설의 최초의 한 점은 매우 온도가 높고 밀도가 커. 그래서 이것이 빅뱅에 의해서 점점점 확장되면서 밀도는 감소하고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빅뱅설인데 그래서 세 번째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은 약 138억 년 전 고밀도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하여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생성하였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빅뱅의 증거, 자, 현재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빅뱅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었잖아. 빅뱅 증거 두 가지 기억나? 이제는 다시 책 바꿔서 할 때는 다 외워야 돼, 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의 관측.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빅뱅 38만 년 후에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퍼져나갔거든. 그 에너지를 측정을 해냈어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네. 8대 1. 이 두 가지가 빅뱅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이제 두 번째 배울 때는 진짜 다 머릿속에 외우면서 해야 돼. 이렇게 외운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자, 중상 과정을 끝내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냥 읽어보면 돼.